안녕하세요, 모슬영아입니다.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운동은 오래 해왔지만 다이어트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처음 헬스장을 간 시점이 20살이었습니다. 그러고 3년 뒤에 첫 바디 프로필을 찍었죠. 이 몸으로 찍었어요. 근육 하나도 없고 탄수화물도 안 먹던 시절, 이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굶는 다이어트로 살을 빼다 보니 근손실은 물론이고 체지방률도 10% 초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찌 보면 다이어트 실패죠. 그러고 보시다시피 2년 전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첫 저의 다이어트 성공이었습니다. 이땐 인바디상 4%가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눈바디로는 6에서 7%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전까지 다이어트 시도할 때마다 매번 실패했던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구나 라고 그냥 참고해 주시고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PT를 배워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장담하건대 이 방식대로 하시면 체지방률 10%까지는 무조건 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 속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구체적인 다이어트 기간과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몇 킬로를 감량할지 정하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은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되거나. 제가 그랬어요. 막연하게 감량할 체중만 정했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왜? 기간을 정할 줄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5kg를 빼겠다. 이 5kg를 근손실이 나지 않고 중량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체지방만 쏙 뺄 수 있는 그 다이어트 기간을 제가 잡을 줄 몰랐어요. 정보도 모를 때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저만의 방식을 깨닫고 나서 다이어트 하기가 쉬워졌고 그 방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다이어트를 돌이켜보면 감량할 체중만 정했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고요. 데드라인. 그러다 보니 음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감량할 체중만 정하고 다이어트에 시작하니 마치 목적지 없이 그냥 달리는 기분이더라고요. 포기는 결과를 안 보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들이 2달 동안 10kg 뺀다고 목표와 기간을 정했어요. 2달 동안 식단을 지켜가면서 꾸역꾸역 했지만 결국 8kg밖에 못 뺐어요. 하지만 이건 다이어트가 포기가 아니잖아요. 실패죠. 8kg밖에 못 뺐지만은 1, 2주 더 해서 2kg를 더 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달 중에 한 달 하다가 이 정도면 10kg도 못 빼겠다고 도중에 그만둔다? 그건 포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평생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기간을 정하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또 기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한 달에 5kg를 빼겠다고 목표를 잡았어. 근데 4kg밖에 못 뺐네? 그럼 그때 가서 1, 2주 더 기간을 연장해서 나머지 1kg 더 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포기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롤하는 사람들이 게임 도중에 서렌 함부로 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간과 목표 체중을 잡는 저만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체중 1kg 감량될 때마다 체지방률 1%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0.6에서 0.7% 줄어들지만 계산하기 쉽게 체중 1kg 감량될 때마다 체지방률 1%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은근 정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저의 체지방률이 20%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는 10%까지 빼겠어. 그러면은 10%를 빼야 되잖아요. 아까 저의 계산법을 하면은 체중을 10kg 빼면은 10%가 빠지죠. 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빼야 되는지 체중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간을 정해야 되죠. 기간은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에 0.5에서 0.7을 감량 목표로 하고요. 근데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주에 1kg 뺀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0kg 빼야 되니까 10주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주마다 1kg를 뺀다면 근손실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0kg 빼야 된다면 10주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2주 정도 잡습니다. 플러스 한 2주를 더 해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원하는 체지방률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량해야 될 체중이 나오죠. 그 체중이 나오면 저의 계산 방식으로 다이어트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체지방률이 30%인데 목표는 15%다. 그러면 체중은 15kg를 빼면 되고 주에 1kg씩 뺀다고 가정하면은 다이어트 기간은 15주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2주로 더 늘려서 17주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17주 동안 15kg를 빼서 체지방률 15%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실패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유지 칼로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다이어트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지 칼로리는 내가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 칼로리를 먹고 나서 다음날 공복 체중을 쟀을 때 체중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은 그 칼로리입니다. 근데 유지 칼로리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니까. 그래서 이 유지 칼로리를 파악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다이어트에 빨리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루라도 빨리 해보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더라도 남는 거는 있더라고요. 바로 나의 유지 칼로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지 칼로리를 파악하기까지 최소 2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 칼로리만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50%는 앞서가더라고요. 이 유지 칼로리에서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500 칼로리가 보통 다이어트 시작 칼로리로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 보니까 유지 칼로리가 천차만별이에요. 이것도 언제 찾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시작 칼로리는 남자 기준 2200에서 2400 칼로리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00 칼로리를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너무 적게 먹으면 나중에 더 적게 먹고 빼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거든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도 운동을 좀 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2400 칼로리로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저는 2500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먹는 방식인데요. 저는 체지방률 10%까지는 하루에 한 끼는 일반식을 먹었어요. 튀긴 것만 자제하고 나머지는 가리지 않고 다 먹었거든요. 특히 제육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끼는 식단을 했습니다. 한 끼 일반식 먹은 이유는 직장생활 때문이었어요. 제 직업상 점심을 다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식단을 싸들고 다니면서 따로 먹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불편해서 그냥 한 끼는 일반식 먹으면서 체지방률을 10%까지는 빼보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억지로 통제하려고 안 했어요. 대신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아침 그리고 운동 전, 운동 후 식사는 집에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을 했고, 점심시간 같은 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통제를 억지로 안 하고 일반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신다 하면은 처음부터 하루에 4끼 5끼를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걸로 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반식 3끼를 양을 줄여가면서 점점 식단을 하나씩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 내가 이 헬스에 좀 진심이고 근육도 좀 증가를 시키면서 체지방률을 최소화하고 싶다, 일명 림매스업의 효과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하루에 체중 곱하기 이 단백질을 지켜나가면서 한 끼는 일반식 먹고 나머지는 식단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솔직히 한 끼 일반식 정도 먹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혹시나 직장인 분들이 계시면 편하게 점심에 동료들이랑 먹고 나머지는 식단을 해보세요. 솔직히 사회생활이 더 중요한 직장인이 점심까지 식단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소 웨이트는 어떻게 했냐?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도 웨이트, 유산소, 음식 섭취 칼로리인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 몸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를 알아버리는 순간 체중이 점점 빠지지가 않고 정체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정체기를 뜯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항상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가 항상 웨이트를 하루에 2번 하고 유산소를 하루에 50분씩 매일 타주고 칼로리도 한 2000칼로리 언저리로 먹다 보니까 내 몸이 말을 듣질 않더라고. 체중도 감량이 안 되고. 왜냐? 왜 살이 빠지지 않냐면 우리 몸은 적응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으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또 적응을 해서 나중에는 더 적게 먹고 살을 빼야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후회했던 게 고강도 웨이트, 과한 유산소, 극단적으로 적은 섭취 칼로리 이 3가지를 다이어트 때 다 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이어트 시작 칼로리 2500칼로리에서 먹다가 2400, 2300, 2200까지 칼로리만 줄인 상태에서 웨이트는 하루에 한 번만 하고 유산소는 타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체중이 감량이 안 된다, 체중이 정체되면은 그때 웨이트의 강도를 높이거나 그때 유산소를 처음부터 많이 타주지 않지만 한 20분 정도 타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체지방률 10%까지도 유산소 안 타면서도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초반부터 고강도 웨이트, 과한 유산소 먹는 양 줄이지 마시고 하나씩 야금야금 카드를 써보세요.
체중 감량과 동시에 중량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선 영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체내 영양을 결핍시켜야 체중이 감량이 되잖아요. 지속적인 체내 영양 결핍은 체중이 정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찌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또한 신진대사 능력 저하로 중량도 처참히 떨어지다 보니 근손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만큼은 영양제를 필수로 섭취를 해주면서 결핍된 영양소를 채워준과 동시에 중량이 저하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리포데이를 알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해외 직구 영양제를 먹고 왔어요. 무려 8종이나 되거든요. 오메가3, 종합비타민, 밀크시슬, 홍경천, 타트체리, 유산균, 마그네슘, 크롬 이렇게 먹고 왔어요. 이렇게 먹은 이유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체내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 이 영양제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량이 정체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필수 영양제는 총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메가3, 밀크시슬, 종합비타민, 유산균. 이 4가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합성을 촉진은 간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이 간의 기능이 나빠진다면 근합성이 더딜 뿐만 아니라 근손실마저 나겠죠. 그래서 술이 근합성의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메가3는 다들 아시다시피 체내 염증 감소에 효과를 주고요. 종합비타민은 뚜렷한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먹지 않으면 체내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종합비타민 필수로 먹었고, 유산균 정말 저는 다이어트 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영양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비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산균으로 겨우겨우 변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를 꼭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하루 동안 먹었던 영양제가 이만큼이거든요. 와, 정말 많지 않나요? 무엇보다 알력 크기가 정말 큽니다. 해외 직구 영양제들은. 근데 요즘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짜자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라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이거는 8가지의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데 이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 이 3알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분은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은 이 22가지 영양 성분을 단 3알로 먹고 있는데요. 직구 영양제와 비교했을 때 성분이나 함량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요즘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기존에 먹었던 8종의 직구 영양제를 무려 이 한 팩, 이 3알로 끝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전에 직구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알약의 개수가 많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 3번에 걸쳐서 영양제를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까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영양제는 간편해야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영양제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챙겨 먹기가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손이 안 가게 되는데 이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 한 팩으로 단 3알로 저는 아침에 식후에 먹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간편합니다. 오메가3, 밀크시슬, 루테인, 베타카로틴, 코큐텐, 비타민, 비오틴, 아연, 망간 등 무려 22종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멀티비타민은 필요 성분 섭취와 최대 상한 함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해외 직구 제품은 외국인 몸에 맞추다 보니까 한국인이 하루 섭취 가능한 최대 상한 함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약의 크기도 너무 크죠. 한 번씩 목에 걸린 적도 있어요. 목 넘김이 편하면서 한국인 기준 필요 성분 섭취와 최대 상한 함량을 지켜 출시된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맨즈팩과 함께 저는 아르기닌이나 유산균까지 같이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섭취를 해주니까 무엇보다도 중량이 안 떨어져요. 감량도 잘 되면서 중량은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 3가지를 헬장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헬장 패키지는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그 다음 올인원 아르갈랑, 그 다음 올인원 맨즈팩, 이 3개를 묶음으로 헬장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장 패키지 중에 맨즈팩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운동인들 사이에서 유산균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명한 해외 보디빌더 중 한 명인 니거커라고 있어요. 니거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명, 운동 강도, 중량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거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장이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흡수된 영양소를 바탕으로 체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수면과 운동 강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체의 장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함량이 낮은 유산균을 섭취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요. 이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무려 100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포만 섭취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단 간편하죠. 간편하고 일단 퀄리티가 압도적이고요. 어른과 아이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 가능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한번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포데이에서 나온 오리원 아르갈랑이거든요. 저는 이 오리원 아르갈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르기닌을 한 포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던 이유는 먹는 거에 비해서 체내 흡수율이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르기닌과 다르게 이 리포데이 오리원 아르갈랑은 뭐가 다르냐? 6000ml의 고함량 아르기닌과 아르기닌의 흡수율을 높이는 시트룰린, 오르니틴을 첨가를 했다 하더라고. 저는 실제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체된 중량을 많이 올렸어요. 계란 2개 분량의 단백질 12g, 그리고 타우린, BCAA에 천연 각성제 효과가 있나 갈랑갈까지. 갈랑갈은 카페인 없이 각성 효과를 주는 물질이거든요. 제가 또 카페인에 예민해요. 운동하는 내내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중량을 쳐낼 수 있게 도와줬던 이 아르갈랑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포데이에서 나온 헬장 패키지, 오리온 맨즈팩, 유산균, 아르갈랑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양제 섭취가 너무 많아 귀찮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 헬장 패키지가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무엇보다도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는 드셔봐야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리포데이에서는 정기구독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구독 신청을 해두면 집에 영양제 잔뜩 쌓아둘 필요 없이 내가 다 먹어갈 때쯤 신선한 제품이 도착하니까 그동안 영양제를 먹으면서 겪었던 귀찮음들이 해결이 됩니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정기구독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만 좋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슬영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분들은 댓글로 리포데이 이벤트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5분께 이 오리원 맨즈팩 14개입을 한 박스 드린다고 합니다. 14개입이면은 하루에 한 포 먹으면 되거든요. 14개입이면 2주치입니다. 2주치 분량을 5분께 저희 구독자분들께 나눠주신다고 하니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 5분께 이 맨즈팩 14개입 한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이너스 15kg 감량하면서 실패 없는 다이어트,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봤는데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효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의 다이어트를 할 때도 저는 꼭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했던 방식과 이 리포데이 헬장 패키지까지 한번 이용해보셔서 우리 실패 없는 다이어트 해보자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